막 임차인한테 전화 와봐요. 뭐 안 되는데요. 사장님 뭐 안 되는데.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? 놀맛이 확 떨어지잖아요. 술 먹다가 술맛이 확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은 모든 걸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간단하고 그다음 귀찮고 이런 것들은 최대한 외주화를 해야 내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고 내 시간이 생기는 말이죠. 본인 시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. 저도 제 시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이번 영상에서는 천안 오피스텔 경매 물건을 사례로 하여 소액 투자로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. 대출 없이도 연 10%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와 공실 리스크를 줄이는 현실적인 전략까지 함께 다룹니다. 특히 임차인 관리, 이사비, 수익률 계산처럼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.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기준과 방향이 한 번에 정리되실 겁니다.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? 오피스텔 차암동에 있는 천안 비즈타워라고. 차암동 2천만 원. 이게 원래는 웬만해서는 거의 3천만 원대 낙찰이 됐거든요. 3천만 원 중후반? 근데 갑자기 이게 유찰이 됐어요. 인기가 떨어졌나? 낙찰 사례를 보면, 야, 이분은 그 분양받을 때 7천만 원에 분양받으신 분인데, 지금 만약에 이때 낙찰되면, 이거는 좀 심하겠지만, 그래도 이 전차수만 안 넘는다고 하면, 야, 한 10년 만에 한 4천 까인 거네. 그죠? 매각 사례를 보잖아요. 그러면 이거 보시면, 이게 거의 다 동일평형대거든요. 3,700, 3,700, 3,500, 3,400, 3,700, 3,800. 이 정도에 됐는데, 제일 싸게 된 게 얼마야? 예전에는요, 이게 22년도 뭐 이럴 때는 4천만 원도 있었어요. 제일 싸게 된 게 한 3,300 있네. 3,300, 9999. 3,300 말고는 없다. 그죠? 네. 이게 3,300이 제일 싼 건데, 지금 이거 왜 유찰됐냐고. 대신에 얘는 대출은 좀 어려워요. 대출은 안 돼. 대출 안 되면 안 하셔요? 근데 이런 물건들은 그런 분들한테 맞아.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어차피 대출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. 근데 지금 은퇴했는데 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현금 흐름이 좀 부족해. 그래서 현금 흐름을 좀 더 만들고 싶은 분들. 그런 분들이 하면 어떨까 싶어요. 지금 여기가 월세가 얼마 나오냐면 200에 30만 원 나와요. 그러니까 대출이 싫거나 아니면 대출을 못 받는 분들. 그런 분들이 하기에는 뭐 적당한 투자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대출을 받으면 그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보통 2배, 막 3배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이제 대출이 없어서 제 생각에는 한 10% 조금 넘어갈 것 같아요. 수익률 자체가. 뭐 대출 없이 10% 넘어가면 저는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얘가 최저가는 안 될 것 같고 얼마 정도 쓸까요? 지금 2,700? 좋다. 2,700 좋은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경매 초보. 오피스텔이니까 4.6%고 그래도 법무비는 대출 안 받을 거잖아요. 대출 안 받을 거면 그냥 셀프 등기로 가죠. 셀프 등기로. 하루 시간 내서 하면 돼요. 안 어려워. 셀프 등기로 가면. 자, 이사비. 이사비 줘요, 말아요. 이사비 임차인이 2명 있네요. 황. 근데 보니까 한 분은 25년도 1월 14일에 배당 요구를 취소했어. 그러니까 이분이 취소한 거야, 위에 있는 분이. 근데 왜 하필 똑같이 황 씨일까? 형제? 근데 이게 형제가 좀 이게 2명 살기가 좀 빠듯하거든요, 이 오피스텔이. 4.7평이라 좀 작긴 해요. 이게 원룸 중에서도 완전 초소형 원룸. 그, 고시텔보다 조금 커. 고시텔 살아보셨나요? 최신 고시텔? 최신 고시텔이 한 4평 정도 가거든요. 그거보다 조금 큰 정도라 보시면 돼요.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뭐 같은 이해관계자일 것 같아요. 거의 전입도 비슷한 시기에 했고, 그리고 이게 1,500에 20만 원 한 것 조금 이상하고, 또 배당 요구를 취소한 것도 좀 이상하고. 어쨌거나 이분만 그러면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. 배당 요구 취소했으니까. 그럼 이분은 보증금 200에 월 35만 원. 그러면 경매 언제 들어갔죠? 작년 8월. 그러면 벌써 보증금은 월세 안 내거나 해서 보증금 다 까였겠죠? 그런데도 막 이사비 달라고 그래.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? 그런데도 저 이사비 주세요. 얼마 주실 거예요? 4.7평 이사비. 용달차 하나 불러줘? 용달차 하나? 20만 원? 4.7평 이사할 거 진짜 없어요. 아유, 30 주자. 귀찮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. 넉넉하게 30 잡고 대출은 안 됩니다. 이거. 자, 얼마? 지금 현 임차인은 200에 35인데 지금 보니까 조금 떨어졌어요. 작년보다 지금이 아니 왜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안 사냐. 작년보다 조금 더 떨어졌어. 그래서 지금 200에 30 정도. 30.
보증금은 200. 자, 그러면 이자는 없고 투자 금액은 2,600만 원 정도 되고요. 그다음에 수익 금액은 360 그대로 들어오죠. 30만 원씩. 그러면 360 나누기 2,667만 원 하면 이게 수익률이 13.5%. 괜찮다, 이 정도면. 대출 없이. 그렇죠? 이건 뭐 거의 리스크도 별로 없죠. 리스크라고 하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? 공실 리스크? 저는 그래서 그래 막 저는 공실 생긴 거 무서워서 임대에 못 놓겠어요. 막 이런 분들. 그러면 본인의 기대 수익을 조금만 더 낮추면 돼요. 기대 수익을 좀 낮추면 한 10% 정도. 그럼 난 10% 정도만 하고 나는 공실 없이 무조건 그냥 가고 싶어. 이거 보니까 여기 200에 35, 200에 29가 있다. 200에 29. 왜 이렇게 싸? 100에 35, 100에 35, 100에 35까지 있는데 200에 29도 있네요. 200에 29 언제 나왔어? 저는 200에 30까지는 봤었는데 200에 29도 있긴. 그러면 난 공실이 두려워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. 그러면 본인의 수익을 조금만 낮추면 돼요. 그럼 어떻게? 28, 27. 욕한 것처럼 됐어. 됐다. 27만 원 받아도 수익률이 12% 나오잖아요. 그러면 27이면 여기 1등으로 나갈 거 아니야. 그죠? 아마 그러면 거의 공실도 뭐 별로 없을걸? 그러면 지금보다 경기가 더 안 좋아져. 나는 모르겠구나. 그럼 25 받을래. 막 다른 사람들이 26만 원도 내나? 그러면 어떻게? 25 받아. 25 받아도 11%. 그러면 2,600만 원 투자해서 월 25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거잖아요. 그런 투자 상품 혹시 있어요? 물론 여기에 뭐 재산세, 종합소득세, 세무비용 뭐 이런 것들은 둘째 치고 그런 투자 상품 있어요 혹시? 저도 좀 알아보게 그런 거. 그래서 저는 부동산 그 임대 사업에 대해서 되게 좀 좋게 보거든요. 근데 왜 안 하실까? 불편해서? 임차인들 만나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가 불편해서? 관리하기 힘들어서? 관리하기 힘들었어요? 그러면요? 선입견. 이제부터 할 건데. 그냥 안 해본 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, 뭐 그런 거죠. 막연한 불안감. 근데 이거를 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거, 뭘까요? 이 오피스텔을 투자해. 그래, 알았어. 그러면 뭐, 난 그냥 안정적으로 그럼 11% 가져갈래. 대신에 조심해야 될 거.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. 오피스텔은 말이 오피스지, 실제로는 다 주거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주주택이 분양을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한 3억 5천에 분양받았는데 지금 한 7억 정도 가. 근데 그 집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. 근데 얘 때문에 비과세 혜택 못 받으면 그건 진짜 바보짓 한 거야. 이런 수업 다 들을 필요 없고 그냥 그 집 하나 비과세 혜택만 받으면 투자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거예요, 그게. 근데 뭐 조금 벌어보겠다고 까짝까짝 대다가 그 비과세 혜택 놓치면 그게 최악이야.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. 근데 예를 들어 그런 분도 있잖아. 나는 그냥 단독주택 살아서 10년 전 집 가격이나 지금 집 가격이랑 똑같아. 언제 팔아도 상관이 없어. 이런 분들이 있죠. 그런 분들은 계속 늘려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. 관리가 힘들다? 관리.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. 나 그렇게 임차인 분들이랑 이렇게 상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좀 귀찮고, 난 무섭고, 짜증나고, 그럴 것 같다.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? 주택관리에 맡기면 돼요. 이 주택관리 그때 원룸만 해준다면서요. 아니에요. 요즘에는 다들 이제 지금 뭐 무한 경쟁이잖아요. 그분들도 예전에는 이런 오피스텔 하나 관리해주면서 월 10,000원씩 받았거든요. 하나 관리해주면서. 그 관리가 뭐냐면 임차인 나가면 나갈 때 정산 해주고, 임차인들이 뭐 그래도 웬만하면 다 관리실에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집주인한테 연락하는 것도 있거든요, 가끔. 그런 거 대응해주고, 그 다음에 임차인 나가면 새 임차인 또 맞추고, 이런 것들 본인들이 다 알아서 다 해. 근데 그걸 월 10,000원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안 받아요. 지금 안 받고 대신 전속 중개만 주세요. 임차인 나가고 광고하잖아요. 광고할 때 저만 광고할 수 있게 해주세요. 이렇게. 그럼 어차피 임차인 받을 때 중개 보수 받잖아요. 그 중개 보수가 좀 세요. 30만 원씩 받아. 아니 월세 30인데 왜 중개 보수 30 받아요? 지금 다 그렇게 해요. 그렇게 안 하고 나 법정만 줄 거나 12만 원만 줄 거야 하잖아요. 안 나가. 아니 안 나가는 건 아니고 월등하게 이제 싸게 내놔야 돼.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또 불편할 거 하나도 없어요. 뭐도 해주냐?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요. 안 낼 수도 있잖아. 안 내면 어떡할 거예요? 또 피곤하잖아요. 임차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저희 사장님 왜 월세 안 내세요? 이러면 그것조차도 되게 부담되잖아요. 보증금에 깐다고요? 보증금 이거 200 받는데 곧 다 까이는데? 다 까이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? 200에 30 받을 건데
7개월이면 가까이잖아요. 그리고 월세 안 내는 애들이 관리비도 안 내거든요. 근데 그거까지 추심을 해준다고요. 세상에 그렇게 편리한 서비스가 어디 있어요. 그거 다 해준다고. 안 할 이유가 있어요? 안 할 이유. 빨리 얘기해봐요. 안 할 이유. 안 할 이유 뭐 있어요? 백석동은 직접 관리하시죠? 속 세게요? 안 세게요? 안 세게죠? 성정동 것도 직접 관리하시죠? 좋다니까요. 저도 예전에는 직접 했었는데 그 직접 하다 보니까 바쁘잖아요. 저도 다른 일들이 많잖아요. 놀러도 가야 되고 다음 주에는 오전반 우리 야유회도 가야 되는데 야유회 가서 네? 네네. 그 자랑하려고 가는 건 아니고 수업의 일환으로 가는 거예요. 수업의 일환으로. 거기 가면 제가 거기 8필지를 제가 낙찰받아가지고 그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정리 진행 중인 게 또 하나가 더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 이제 설명하려고 교육 차원에서 가는 거. 놀고 있는데 막 임차인한테 전화 와봐요. 뭐 안 되는데요. 사장님 뭐 일이 안 되는데.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? 놀맛이 확 떨어지잖아요. 술 먹다가 술맛이 확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은 모든 걸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간단하고 그다음 귀찮고 이런 것들은 최대한 외주화를 해야 내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고 내 시간이 생기는 말이죠. 본인 시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. 저도 제 시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본인 시간당 얼마 정도로 책정하세요? 3만 원? 5만 원? 10,000원으로 하진 않죠. 최저시급으로는. 최대한 본인의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최대한 높게 하려면 이런 짜잘하고 막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? 최대한 그렇게 외주화를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오피스텔 얘기하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했네요. 아무튼 오피스텔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대출을 어떻게 이제 활용해야 되냐. 얘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출이 되는 걸로 여러 개 하면 또 좋거든요. 근데 또 이런 것도 대출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이런 물건을 예를 들어서 금매로 싸게 나온 것들 있잖아요. 그럼 금매로 이런 거 한 3개, 4개 정도를 한꺼번에 공동 담보로 해가지고 하면 또 신탁 대출이 또 나오기도 해요. 그렇게 또 한번 가면 좋고. 자,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동산 경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영상의 시청을 희망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.